Q 곱하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쓰냐면 이제 변동 제조 원가에서 쓴다라고 했죠. 왜냐면 단위당 생산량에 따라서 우리가 단위당 원가가 안 달라졌다, 안 달라지니까, 맞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량이 있고, 목표로 하는 단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정 제조 간접비 있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우리가 수량 표준, 가격 표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단위당. 표준 원가는 제품 한 개당 목표가 되는 원가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 사례 들어볼게요. 보시면요. 자, 우리 회사가요. 이번에 이제 임차를 한대, 임차. 자, 임차를 하고요. 임차료는 무조건 10,000원이다라고 가정해볼게요. 10,000원. 자, 임차료는 1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어, 자, 그럼 여기는 단위 원가니까 한 개당 임차료예요. 제품 한 개당. 자, 우리 회사가 제품을 10개를 생산합니다. 그럼 제품을 10개 생산하면 임차료가 10만 원이 아니죠. 그냥 10,000원이잖아요, 무조건. 10개를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아니면 1000개를 생산하든, 임차료는 계속 10,000원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임차료가 10,000원. 근데 우리가 단위 원가니까 왜 자꾸 단위당 원가를 하냐면 표준 원가 자체가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할 때 목표가 되는 원가입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위당 임차료는 1,000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0개를 생산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10,000원의 임차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량 100개로 나눠주면 제품 한 개당 임차료는 100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제품을 1,000개를 생산한다라고 하더라도 임차료는 여전히 10,000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1,000개를 생산했다라고 하면 제품 한 개당 임차료는 10원이 돼요. 즉,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단가가, 변동원가는 단가가 몇 개를 생산하든지 간에 일정했잖아요. 일정해가지고 우리가 제품 한 개당 표준 원가를 설정할 수가 있지만 수량 표준, 가격 표준이요. 근데 여기 있는 고정 제조 간접비 있죠. 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량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일정치가 않으니까 우리가 단위당 여기서는 아니 그래도 제품 한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가 될지가 딱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거.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가.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배우셨을 건데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는 고정 원가 같은 경우에 단위당 원가가 반비례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일장에서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목표로 하는 원가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 단위당 뭘 설정해야 되냐면 고정 제조 간접비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개를 생산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단위당 원가 달라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생산량 몇 개를 기준으로 우리가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설정할 것이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 분석은요. 수량 표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알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단위당 표준 원가를 구하기 위한 생산량, 조업도로 삼을 생산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정 제조 간접비 쪽은요. 우리가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를 구하기 위한 생산량, 조업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조업도를 뭐로 쓰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단위당 목표로가 되는 원가는 기초에 설정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그럼 기준 조업도로 삼을 게 우리가 총 4개가 있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당 표준 원가라는 게 이거였죠. 가격 표준이 있고
수량 표준인데 지금 사례에서 단가가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니까 조업도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준 조업도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 조업도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은 얘입니다. 정상 조업도. 우리 시험은 얘라고 외우시면 돼요. 정상 조업도. 요거. 조업도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완전 조업도다라고 회사가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론적 최대 생산 능력은 그냥 기계나 사람들이 계속 안 쉬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론적으로는 최대로 생산할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을 고려하는 게 우리가 표준원가란 말이냐. 무턱대고 목표를 막 정말 어거지로 되게 세게 잡진 않아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니까 우리가 현실을 다 고려하겠다라는 거. 기계도 좀 쉬고 그다음에 휴일도 좀 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 조업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 조업도를 설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험에서 고정 제조 간접비가 나오면 그냥 정상 조업도가 우리가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를 구하기 위한 조업도를 준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요. 여기 차이 분석은. 자, 그럼 예제를 볼게요, 여러분들. 예제를 볼 건데, 예제에서 좀 필요 없는 자료가 몇 개 있거든요. 필요 없는 자료가 몇 개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은 283페이지 예제 6-4인데요. 그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야, 네모 박스. 자, 네모 박스 좀 볼게요. 잘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거기. 일단 예제 6-4. 자, 주식회사 지구는 제조 간접 원가. 우리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 제조 간접 원가와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표준 원가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답니다. 자, 일단 다음과 같이 추정 있죠? 추정에 밑줄 좀 치시고 추정에다 기초라고 적어줘. 기초에 추정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거기 네모박스에 회사가 연간 8,000개를 생산할 거다라고 추정을 했대요. 기초에 8,000개를 생산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간 제조 간접비 10만 원 있죠? 거기 10만 원에다 좀 적어주실래요? 10만 원에다가? 10만 원에다가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 예상액이라고 제조 간접비 예상액 그리고 가로 치신 다음에 제조 간접비 예상액하고 가로 치신 다음에 이꼬르 뭔지 아시죠? 이꼬르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조 간접비 예상액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도 부르냐면 제조 간접비 예산이라고 합니다. 제조 간접비 예산. 예산. 자, 그리고 이제 지울 건데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직접 노동시간 있죠? 거기 보이세요? 10원 곱하기 직접 노동시간 보이세요? 그죠? 거기 직접 노동시간에다가요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배부 기준이라 배부 기준. 우리 그거 해서 넣어줄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부 기준 우리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배부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서 직접 노동 시간이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한 배부 기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 직접 노동 시간 1시간당 10원 있죠? 거기 10원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10원에다가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 10원에다가 표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 그러니까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우리가 10원씩 배부할 거야 라고 율을 짜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근데 이게 쓸모가 없어요. 왜? 들어보세요. 우리 변동 제조 간접비는 변동원가에 속하죠. 아까 변동원가는 단위당 변동비가 안 달라졌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동 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한 개당 얼마 이렇게 짜놓을 수가 있어요. 아까 변동 원가는 단위당 원가 일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수량 표준, 가격 표준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제조 간접비 하는 거예요? 고정 제조 간접비 하는 거예요? 고정 제조 간접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 제조 간접비에서는 배부 기준당 얼마 이렇게 Q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생산량에 따라서 여러분들 단가가 달라졌잖아요. 맞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적긴 하셨죠? 제가 왜 적었냐면 혹시라도 변동 제조 간접비 나올까봐. 하지만 거기 10원 곱하기 직접 노동 시간 있잖아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변동 제조 간접비 자료. 변동 제조 간접비 자료라고 적어주세요. 거기 직접 노동 시간 곱하기 10원에다가 변동 제조 간접비 자료라고 적어주시고, 한마디로 요거 고정 제조 간접비에서는 쓸데없는 자료다라는 거예요. 수량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잖아요. 고정은. 자, 그리고 그 박스에 제품 한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 시간 2시간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거기에다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여러분들이, SQ라고 써요, SQ. SQ. 뭐냐면, 이게 그 뜻이에요. 제품, 우리가 아까 배부 기준을 뭐로 삼았냐면, 직접 노동시간으로 삼았죠. 직접 노동시간 1시간당 10원을 분배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지금 사례에서요, 우리가 그 변동제조 간접비는 워낙 많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변동제조 간접비는 워낙 많으니까 배부 기준을 일일이 다 설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배부 기준이 만약에 변동제조 간접비가 한 50개라면 그냥 직접 노동시간을 배부 기준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품 한 개를 효율적, 능률적으로 생산한다면 우리가 2시간의 표준 작업 시간이 걸릴 거고 시간당 10원씩 분배하겠다라고 짜놓은 거예요. 해석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예, 근데 거기다도 적어도 세 번째 줄 밑줄 친 거에다 네오박스. 얘도 변동 제조 간접비 자료라고 적어요. 변동 제조 간접비 자료. 변동 제조 간접비 자료. 여기 보세요. 그럼 이거예요. 이거. 여기 화면 보시면 이미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이거예요. 어디 갔냐? 하기 싫은데 요거 어디 갔어? 이거 뭐냐? 이거 아닌데 뭐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 변동제조 간접비 있잖아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낸 적 없어요. 그럼 변동제조 간접비도 우리가 아까 단가가 일정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량 표준이 있고 뭐가 있냐면 가격 표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죠? 단가가 일정하니까 제품 한 개당. 알죠? 그래서 제품 한 개당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방금 고정 제조 간접비는 제품 한 개당 목표를 설정할 수가 없을 일단은. 맞죠? 몇 개를 생산하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한 개당 임차료가 달라졌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Q는 배부 기준이다라고 했죠. 그죠? 배부 기준이고 여기 SP가 뭐냐면 내가 시간당 10원. 그래서 우리가 요 뭐냐면 시간당 20원이잖아요. 그러면 시간당 20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표준 배부율이라고 하는데 변동 제조 간접비 표준 배부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여러분들 방금 밑줄 친 직접 노동 시간당 10원 있죠? 그거랑 표준 제품 한 개당 표준 직접 노동 시간 2시간은요. 변동 제조 간접비에서나 쓸 수 있지 고정 제조 간접비에서는 제품 한 개당 얼마가 딱 나오지가 않잖아요. 맞죠? 몇 개를 생산하냐에 따라서 제품 한 개당 우리가 배부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료는 쓸모없는 자료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직접 노동시간당 10원하고 제품 한 개당 우리가 2시간의 표준
직접 노동 시간은 쓸데없는 자료다라는 뜻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아래쪽 갑니다. 아래쪽. 자, 284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자, 밑줄. 단기에 발생한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는 12만 원 밑줄 치시고. 자, 우리 회사가 아까 제조 간접비를 기초에 얼마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10만 원. 10만 원 발생할 거다라고 임차료를 추정한 거예요. 했는데 12월 31일 날 실제 임차료는 12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곧 설명하겠지만 내가 예상했던 고정비보다 많이 썼죠. 그래서 이렇게 제조 간접비 예상액 하고요. 이렇게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과의 차이로 예산 차이다라고 해요. 예산보다 많이 썼냐? 예산보다 적게 썼냐? 알죠? 자, 그리고 밑줄. 단기 생산량은 만 단위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 여기 생산량 만 단위 실제 생산량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8,000개는 추정한 생산량이잖아요. 기초에. 맞죠? 그래서 거기 만 개에다가 실제 생산량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이제 볼게요. 이제 차이 분석 말이 달라져요. 보니까 끝에.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자 예산 차이 밑줄 치시고 예산 차이. 거기 예산 차이에다가 적어주세요. 예산 차이에다가. 예산 차이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산 차이에다가 이거 아닙니다요. 예산 차이에다가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이거 왜 이래?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예산 차이에다가 제조 간접비 예상액과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 죄송합니다. 고정 제조 간접비 예상액과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와의 차이. 고정 제조 간접비 예상액과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의 차이를 우리가 예산 차이다라고 해요. 이거는 쉽거든요. 진짜 쉬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 두 번째 줄 밑에 조업도 차이 밑에 조업도 차이. 뜬금없죠. 조업도 차이. 우리 조업도가 일반적으로 생산량이잖아, 생산량. 그죠? 그래서 거기 조업도 차이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조업도 차이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우리가 실제 생산량과 예상 생산량 그리고 예상 생산량 기준 뭐라고 해야지? 기준 조업도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정상 조업도 또는 기준 조업도 실제 생산량과 정상 조업도 또는 같은 말, 우리 시험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기준 조업도와의 차이. 분석이 변동 원가와 아예 딴판이죠, 여러분들. 일단 갑자기 조업도 차이라고 하잖아요. 뜬금없이. 자,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분명히 표준 원가는 제품 한 단위당 목표가 되는 원가다라고 계속 강조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변동 원가는 제품 한 개당 금액이 일정했으니까 우리가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임차료, 고정제조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몇 개를 생산하냐에 따라서 제품 한 개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달라졌잖아요. 10개를 생산하냐, 100개를 생산하냐, 1000개를 생산하냐. 맞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 단위당 직접 재료비, 단위당 표준 직접 재료비, 단위당 표준 직접 노후비, 단위당 변동제조 간접비, 단위당 조정 제조 간접비를 설정을 하래요. 설정을 해야 돼. 어거지로 몇 개를 생산량을 기준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를 고정 제조 간접비를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업도를. 오케이?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은 조업도 있잖아요. 그럼 기준으로 삼은 조업도보다 많이 생산했으면 많이 생산했냐?
적게 생산했냐에 따른 차이를 우리가 고정제조간접비 차이에서는 조업도 차이다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설명 좀 들어보세요. 어차피 똑같은 임차료 내죠, 여러분들. 몇 개를 생산하던지 간에 똑같은 임차료 내죠. 들어보세요. 이게 조업도 차이가 어려워서 그래요. 몇 개를 생산하던지 간에 어차피 똑같은 임차료 내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많이 생산할수록 유리해요? 적게 생산할수록 유리해요? 좀 많이 생산할수록 우리 학원 보세요. 우리 학원 원장님 어차피 학생이 한 분이 들어오든 학생이 100명이 꽉 차든 어차피 똑같은 임차료 나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학생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더 유리하지. 맞죠? 그럼 회사도 마찬가지. 어차피 고정비는 몇 개를 생산하던지 간에 전체 금액이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니까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비 쪽은 어쩔 수 없이 조업도 잘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해볼게요. 이거를 제가 풀어 쓴 거의 네모 박스에 풀어 쓴 거예요, 이거. 풀어 쓴 겁니다, 제가. 알죠? 실제 시험에서는 줄 거예요, 이렇게. 알죠? 해볼게요. 해보면, 자, 우리 아까 고정 제조 간접비 예상액이 10만 원이었죠? 연간 제조 간접비, 그 네모 박스에 있는 연간 제조 간접비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 해석한 거예요. 여기. 회사는 제조 간접비가 그냥 여태까지 한 몇 년 동안 보니까 제조 간접비 임차료가 한 10만 원 발생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10만 원의 임차료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연초에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에요, 여기. 그래서 연간 임차료가 10만 원이 고정적이 발생했다라는 건 기초에 10만 원의 임차료를 예상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초에 우리 단위당 표준 고정제조 간접비 설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몇 개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비가 달라졌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연간 추정 생산량 8,000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조업도 또는 정상조업도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요 정상조업도 또는 기준조업도 8,000개 있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품 한 개당 표준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어거지로 12.5원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어저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우리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서 그거 배우셨죠? 제조간접비 예상액을 예상배부 기준으로 나누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를 기초에 짜놨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조간접비 예상액을요. 내가 이제 기준으로 삼은 조업도 있잖아요. 개로 나누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제품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간접 원가 배부율이라고 합니다. 12.5원. 이렇게 어거지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몇 개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알죠?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아까 실제로 단기 중에 몇 개 생산했어요? 10,000개 생산했다라고 돼 있었죠, 문제에서? 맨 아래. 그래서 해당 연도의 실제 생산량은 10,000개였던 거예요. 10,000개. 그리고 아까 12월 31일에 임차료가 얼마 발생했다라고 돼 있냐면, 물론 임차료로 안 돼 있었지만, 실제 발생한 고정제조 간접 원가가 12만 원이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공장 임차료가 뛴 거예요, 갑자기. 주인이. 2만 원 올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 임차료가 상승해가지고, 실제 일단 10,000개 생산했고, 실제 임차료는 기말에 12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제가 한 거예요, 그냥. 알죠? 자,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 분석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자, 일단 기초의 고정 제조 간접비 예산 있죠? 요 예산을요. 정상 조업도 또는 기준 조업도로 나눠요. 그죠? 나눠 가지고 우리가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설정을 합니다. 요 12.5원을 설정하는 거예요. 요렇게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12.5원을 기초에 설정하는 거예요. 기초에 설정. 이렇게 설정. 근데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정상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부가 단기 중에 이루어지지만 여기 표준은 여러분들 무조건 단기 중이 아니라 기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그러면 이 고정제조간접원가 10만 원 있죠? 얘를 분석해보면 이렇게 분석되죠?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8,000개 곱하기 12.5. 여기에 뭐냐면 기준 조업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만 원이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이잖아요. 이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은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기준 조업도 곱하기 단위당 표준 고정제조간접비 배별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고정제조간접비 예산은 굳이 표현하자면 기준 조업도 곱하기 우리가 이 SP는 정확하게는 배부율이잖아요. 그렇죠? 배부율이어가지고 기준 조업도 곱하기 SP다라고 해요. 이렇게. 12.5.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표준 배부. 요 표준 배부는 뭐냐면 얘입니다. 여기. 표준 배부는요. 얘가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SQ 곱하기 SP다라고 했죠. 맞죠? 그럼 우리가 고정제조 간접비든 변동제조 간접비든 원래 배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배부 기준이. 근데 고정제조 간접비는 배부 기준을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맞죠? 몇 개를 생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SQ 곱하기 SP가 12.5원이 된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가 12.5. 근데 우리 아까 이 표준 배분은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원가다라고 했죠. 단위당 표준원가. 기억나세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단위당 표준원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실제 생산량이 오는 거예요. 여기가 10,000개. 그럼 얘가 12만 5천 원이 될 겁니다. 일단 빨리 설명할게요. 이거 금액부터 계산하고. 그리고 왼쪽에 뭐가 오냐면 제일 왼쪽에 우리 실제 제조 간접비 온다. 아니, 실제 원가 온다고 했죠? 맞죠? 그럼 지금은 고정 제조 간접비니까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가 오는 거예요. 맨 왼쪽에는. 그럼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2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12만 원. 차이 분석이 변동 제조 원가보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수량 표준, 가격 표준 따로 못 구하거든. 알죠? 못 구하는 이유는 계속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 아까 단위당 원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일정치 않고. 자, 그럼 이 예산하고 실제 있죠? 그럼 당연히 예산하고 실제 차이 누가 봐도 불리하겠죠. 왼쪽으로 갈수록 실제니까. 맞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산 차이가 2만 원 분리. 이거는 못 구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걸 못 구하면 이상한 거야, 이거. 예산보다 실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많이 썼으면 분리. 예산보다 실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적게 썼으면 유리. 알죠? 이렇게. 근데 뭐 아까 이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분은 똑같잖아요. 맞죠? 단위당 표준 고정 제조 간접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의 차이냐면 8,000개와 10,000개의 차이죠. 그래서 조업도 차이다. 기준 조업도가 이건 엄밀히 보면 기준 조업도와 실제 조업도의 차이죠. 생산량이 조업도라고 대부분 하니까. 그럼 이렇게 기준 조업도와 실제 조업도의 차이를 뭐라다라고 하냐면 조업도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야매로 하면 우리가 아까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면 유리하다라고 했죠. 왼쪽으로 갈수록 아까 여기 10만 원에서 왼쪽으로 해서 12만 원이니까 불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굳이 조업도 차이를 그따구로 분석하면 야매로 분석하면 조업도 차이를 그지같이 분석하면 여기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줄었죠. 원가가 줄었잖아요. 원가가 줄었으니까 유리하다라고 일단 야매를 하는 거예요. 조업도 차이가. 이 설명은 이해가 돼요?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아요. 맞죠? 그래서 왜 이러는지 설명할게요. 조업도 차이가 왜 유리한지 이미 했어요, 아까. 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공장에서는요, 공장 있죠? 공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공장에서는 8,000개를 생산할 거다라고 해가지고
미리 내가 공장을 임차한 거야. 8,000개 정도 생산할 줄 알고 공장을 임차했어. 근데 실제로 몇 개를 생산한 거예요? 10,000개. 맞죠? 회사 입장, 공장 입장에서는 공장을 임차할 때 8,000개 정도를 생산할 줄 알고 8,0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임차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몇 개나 생산했으면 10,000개를 생산한 거예요. 맞죠? 근데 임차료는 다른 임차료, 그럼 8,000개 생산했을 때 임차료랑 10,000개 생산했을 때 임차료가 똑같은 임차료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임차료는 몇 개 생산했든지 간에 똑같잖아요. 맞죠? 똑같다 보니까 이 조업도 차이가 유리한 거예요. 똑같은 임차료 내는데 생산을 더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조업도 차이 구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요. 방금 했던 게 얘죠. 제가 했던 게 여기. 기준 조업도보다 실제 조업도가 큰 게 지금 얘였잖아요. 지금 저랑 한 게. 됐죠? 이거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시면 돼. 우리가 고정비는 어차피 생산량에 관계없이 총 고정비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많이 생산해서 좋은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금액 내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거꾸로 여기. 그러면 내가 기준 조업도가 만약에 8,000개야. 그럼 8,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건물, 그죠? 8,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임차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내가 생산한 건 6,000개밖에 안 돼. 6,000개. 맞죠? 이러면 어때요? 내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차료 내는데 생산을 적게 했잖아요. 적게 했는데 똑같은 임차료를 낸단 말이에요. 생각할 조업도 차이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렵거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분석하는 방법? 좀 어렵죠, 여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를 생각하면 내가 이제 제품 한 개당 12.5원이야. 예를 들어 제품 한 개당 10, 어거지로 한 거에 12.5원. 맞죠? 그럼 내가 당초에 공장을 임차할 때는 8,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임차했잖아요. 당초에. 예. 근데 10,000개나 여러분들 한 거 10,000개나. 맞죠? 10,000개를 생산했으니까 이거만큼 유리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 틀. 무조건. 네. 자, 그러면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나? 여기 있다. 292페이지. 자, 292페이지에 9번 있죠? 292페이지에 9번이 실제 기출문제 저자분이 주관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 요거 보시겠습니다. 292페이지 9번. 화장실 좀 좀.